안녕하세요. Generative AI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챗GPT라는 것이고요. 그 챗GPT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Generative AI,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최근 챗GPT가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접해보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챗GPT를 접해보고 놀라기도 많이 놀랬지만 이것이 갖는 그 느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2017년 영화 인턴에서 이 로버트 디니로가 해낸 이런 그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어떠한 조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챗GPT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제 생성형, 그 generative라고 하죠. pre-train. 이 pre-training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사전 학습된 이라는 뜻보다는요, 자율 학습에 의한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는 사실 엔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형의 랭귀지 모형입니다. 초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크기는 사실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집적된 연결된 컴퓨터이죠. 그리고 이것은 뉴럴 넷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에 이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프로덕트가 나온 건데요. 파인 튜닝, 미세한 조정의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supervised and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감독 학습, 지도 학습이라고도 하죠. reinforced learning, 강화 학습을 거쳤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명의 이 인간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수정을 이렇게 보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된 건 아니고요. 듣기로는 40여 명이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나날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챗GPT의 특징을 보면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거의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8%의 이 학습이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어졌고요. 나머지 10% 이내가 감동 및 강화 학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어를 가장 잘하고요. 네, 한국말도 할 줄 알죠. 그렇지만 영어로 학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를 가장 잘 알고요. 컴퓨터 언어 중에서는 파이썬을 가장 많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준하는 그러한 또 제너러티브 AI가 있죠. 제가 최근에 써보기 시작하는 것은 구글 바드입니다. 그 밖에 코파일럿, 빙, 그리고 예전에는 왓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나머지들은 사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요. 오늘 이 발제에서는 거창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제가 대학에서 R 및 파이썬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과제도 내고요, 시험도 내고 그러죠. 네. 제가 이 R 코딩 과제를 한번 똑같이 이 챗GPT한테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수 1, 2, 3, 4를 0.4, 0.3, 0.2, 0.1의 확률로 1000개를 이미값을 만들어내는 R 스크립트를 짜봐라,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제를 똑같이 챗GPT한테 했더니 프롬프트를 써서 질의를 했더니 뭐 1초 만에 답을 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맞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에서 핫 이슈가 이 과제나 시험에서 이런 챗GPT와 같은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챗GPT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옆자리에 조교를 두고 학습하는 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초 만에 답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챗GPT가 낸 결과를 그냥 베껴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카피 앤 페이스트 연습하는 거에 다름이 아니죠. 근데 요 앞에 이 R 코드를 잘 보면요, 좀 엉성해요. 네, 이것보다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R에서는 이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벡터화된 연산, 표현을 해내는 것이 좀 더 고급스러운 건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루프를 써서 표현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점이나 평가에서 챗GPT가 풀어주는 풀이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제시하는 풀이는 일단 베이스라인에서 0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더 개선된 스크립트를 제공해 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라면, 그런 관점에서라면 이 챗GPT에 의해서 우리 학습의 강도가 오히려 상당히 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로는요,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데이터셋을 주고요, 어떤 특정한 통계적 모형을 해봐라, 예컨대 선형 모형을 해봐라, 이런 거죠. 네, 이런 문제 보스턴 데이터셋 잘 알려져 있고요, 변수명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선형 회귀를 해봐라. 물론 잘합니다. 잘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해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요 앞에 R 코드에서는 데이터를 통째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 분할을 해서 학습과 테스트로 분할을 해서 해봐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있는 분석자라 하더라도 경험을 다시 불러내야 되고요. 귀찮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추가적인 질의,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의를 통해서 한번 그걸 더 이렇게 데이터 분할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해봐라 라고 해봤더니 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코드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최근에 나온 이런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 팁을 배웠습니다. 하면서도, 저도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것을, 똑같은 것을 SPSS 스크립트를 써서 신텍스로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R 코딩이 아니라 SPS 신텍스로 해달라. 해내더라고요. 금방 해내고, 제가 SPSS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잘 되는지. 네, 됩니다. 네, 예,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네, 파이썬으로도 잘 돼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금방금방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 많은 조수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자들에게 챗GPT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즉 앞에서는 최소 제곱 선형 회귀를 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정답을 알아요. 라쏘 회귀와 리쥬 회귀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이 챗GPT도 똑같이 알더라고요. 리쥬 회귀와 라쏘 회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혼합형인 일라스틱 넷을 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지 않은 거죠. 만약 저보다 조금 지식 레벨이 낮은 학습자, 분석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결론을 내보자면 챗GPT로부터 코딩에 관한 데이터 분석자가 해야 될 작업으로서 코딩 작업이 있는데 코딩에 관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SPSS가 되고 R, 파이썬 모두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본 작업을 하기 전에 유용한 데이터 자료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코딩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캘큘러스 그리고 확률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줄 아는지 이거를 해봤습니다. 네, 이 결론은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수학에는 약합니다. 수학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랭귀지에는 강한데 이 코딩과 같은 랭귀지에는 강한데요. 수학에는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다 알아요. 예컨대 뭐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세요. 이런 적분은 이 대학 수준에서 캘큘러스에서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요. 요 풀이 과정도 쫙 주시를 해줬고요. 제가 라인 바이 라인 체크해 보니까 아주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쓰면 아주 100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에서도 뭐 감마 분포를 두 개 합성하면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거요. 이건 아주 유명한 질문이고 잘 알려진 질문이고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쫙 나와요. 네, 중간 과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씩 변형되고 덜 흔한 유형의 문제를 내면 여기서부터는 틀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마 분포의 이 모드,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갖는 최고점을 구해라 라는 건데 답은 틀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 부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정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엮어내는 단계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추리 능력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결론은 뭐다라고 엮어내는 구성력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단계는 맞는 것들이 이게 말로 풀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챗GPT가 수학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답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학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도 한번 시켜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을 쭉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도 제대로 된 답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챗GPT의 답이 맞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는 R 코드를 파이썬으로 또는 파이썬 코드를 R로 바꾸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거를 해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매월 2만 원 20불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20불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R 코딩은 잘해요. 파이썬도 해요. 근데 R 코딩은 뭐 제가 20년 이상 해봤고 이 파이썬 코딩 해본 지는 불과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딩이라는 것이 불과 한 두세 달만 쉬면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R 코딩을 먼저 하고요.
그걸 파이썬으로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R 코딩은 제가 금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걸 주고 R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꽤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금방 했어요. 여기 이렇게 이 파이썬으로 코딩을 했고요. 여기 카피 코드라는 것이 있죠. 카피 코드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챗GPT는 사실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따다가 주피터와 같은 것을 열고 거기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R 아웃풋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컴퓨터 랭귀지를 알고 있는지. 아마 이거는 순서대로 답한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파이썬, 두 번째가 자바,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고요. 여기 R을 10번째로 리스팅을 했는데요. 이게 꼭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이 SQL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이 SQL 신텍스는 사실 매일 사용하는 분은 그냥 쓰니까 부담이 없지만 가끔씩 사용하는 분들은 SQL 신텍스 기억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해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해봤어요. 이 챗GPT와 같은 제너러티브 AI에서는 사실은 관건이 이 질의를 잘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근데 프롬프트를 영어로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영어로 대부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영어를 그렇게 수려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쓰기는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내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챗GPT를 위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된 가이드를 주세요. 치트쉿이라고도 하죠. 그거 하면 있습니다. 데이터 캠프라고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이런 아주 프로토타입 프롬프트가 있어요.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그래서 예컨대 프로젝트 플래닝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크기를 알려주고요. 또 변수명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EDA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변수 추출, 퓨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죠. 그 단계에서는 어떤 쥐리어를 쓰는 게 좋고, 또 뭐 그 밖에 이제 모델링 단계, 튜닝의 단계, 그 다음에 이 전개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좋은 프롬프트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한 장 카피해서 열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으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질의어, 프롬프트를 쓰는 데에서 이제 몇 개 잘 알려진 것도 있고 제가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몇 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항상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약간 길게 해도 됩니다. 너무 짧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쭉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챗GPT는 한 세션 내에서는 앞에서 했던 프롬프트를 다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에 걸쳐서 프롬프트를 끊어서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히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프롬프트를 약간 고쳐서 다시 에디팅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챗GPT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쓴 사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어서 챗GPT가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답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기기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그 오류, 이런 종류의 오류가 나왔고, 그것은 사실 챗GPT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챗GPT 활용은 첫 번째,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고요. 브레인스토밍이 됩니다. 네, 어떤 우리한테 언급해야 될 것들을 알려줘요. 특히 코딩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R 코딩을 파이썬으로 바꾼다든지 또 파이썬을 R 코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확인은 항상 필요합니다. 챗GPT는 좀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챗GPT를 회피하면 안 돼요. 최종 책임은 어차피 나한테 있습니다. 조수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챗GPT가 즉 조수가 나한테 어떤 이런 유용한 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자기한테 있고 절대로 조수한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게 좋아요. 야, 그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땡큐라고 해도 좋고요. 또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되었다. 당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